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KRC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전남 등 일부 지역의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사전 준비 및 내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도 저수지 물 채우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전남 등 일부 물 부족 지역에 수자원 확보와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관리하는 3,400여 개의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월 16일 기준 52.4%로 올해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최규성 사장은 나주호 양수저류 현장과 송정제 간이 양수장 등 물채우기 현장을 방문해 장기화되고 있는 가뭄에 따른 수자원 확보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급수 예고제와 급수율 조절과 함께 농업인 대상 물 전략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IoT 기술을 활용한 전국 물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급수 현황을 수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현장 93개 지사 직원이 농어촌 지역의 고령인 등 취약계층의 농가를 방문해 온열 환자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고온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주민을 마을회관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서 현장에서 가뭄을 대비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곳 본사 상황실에서도 역시 폭염과 가뭄을 대비해서 기온과 저수율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곳 현황판을 보시면 전남 나주호와 담양호가 21%에서 28%의 저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사는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곳들을 비롯한 전국 111개 지역에 양수저류와 직접 급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수자원 확보 방안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주호와 무안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계호 장관은 현재 나주호 저수율이 22%까지 떨어져 있지만 하류 지역에 있는 보조저수지와 간이 양수장 등을 잘 활용하면 이번 농업용수 부족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사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고객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KRC 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위원회는 현장 중심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총 4번의 회의를 가진 KRC 개혁위원회.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로 고객 행정 서비스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사는 고객 행정 서비스 개선 과제로 사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부지 사용 허가 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사업장 적용 신고 의무화 및 일용 인부의 운영 기준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했는데요. 또한 업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유망 중소기업 등의 신기술 업무 처리 세부 기준을 마련해 선정 절차와 사후 관리 등 세부 기준 정립을 통한 우수한 신기술 현장 적용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익문 상임감사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7일 바다가꿈 민간재능기부 행사가 충남 태안군 조개부리 마을에서 개최됐습니다. 어촌마을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고자 태안군, 한국어촌어항협회, 그리고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모였습니다.
어촌마을의 아름다운 정주 여건 조성과 마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모인 단체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우리공사와 국립한밭대학교가 주최하는 바다가꿈 민간재능기부는 태안군과 한국어촌어항협회, 그리고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충남 태안군 조개부리 마을에서 어촌마을 환경 개선과 민간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는데요. 어촌마을 환경 개선으로는 해안길 환경정화, 마을 폐농자재 수거 등에 힘썼고 민간 재능기부로는 벽화 그리기와 바닷마을 풍경화 그리기, 그리고 벤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레크레이션을 통해 주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훈훈하게 행사를 마쳤는데요. 이번 바다가꿈 민간재능기부를 통해 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한 어촌마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공사가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해 실시 중인 농지연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신규 가입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1,730건을 기록했습니다. 공사는 현재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수가 1,361건으로 올 연말까지 12,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가입이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농지연금의 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가 높아서인데요. 이에 따라 고령농의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평균 73세, 연평균 1,171만 원을 수령했고, 이는 70세 이상 고령 농가의 연간 소득 보조액 718만 원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또 농지연금이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신규 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8 귀여 귀촌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청년 어촌, 활력 바다를 주제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우리공사, 어촌어항협회, 그리고 수협 등이 참여했습니다. 우리공사는 지난 10일 귀여귀촌 박람회에 참여해 홍보와 상담을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귀여귀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귀여귀촌 박람회에는 약 200개의 부스가 설치됐는데요. 귀여귀촌 종합관에서는 정부의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청년 귀촌관에서는 귀여로 성공한 청년 귀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귀여닥터 상담관에서는 귀여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편 특설 무대에서는 어선어업, 천혜 양식, 내수면 양식, 유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상담과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인기 연예인 이덕화 씨가 진행하는 어촌 예찬 토크 콘서트와 어촌게장이 어촌 생활 노하우를 전하는 어촌게장 어울림 토크쇼 등 이색 코너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군산에서 NCICD 전문가 포럼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국에서 34명이 참석해 수자원 및 해안 개발 관련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홍수 방어를 위한 NCICD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수자원 및 해안 개발 관련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남방 정책의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국가인데요. 그러나 수도인 자카르타 북부 지역은 매년 평균 7.5cm씩 땅이 가라앉고 있어 상류의 홍수와 하류의 바닷물 범람이 잦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자카르타 해안 방조제 건설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통합 해안 종합개발 사업
NC ICD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 경험과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시행으로 우리 공사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 사업과 기술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심도 있는 기술 교류를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함께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국내 기업과 함께 진출해 동반 성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해주세요 관심을, 더해주세요 희망을, 더해주세요 사랑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작은 나눔으로 시작됩니다. 작은 나눔 큰 기적,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합니다. 다음은 영상으로 보는 사보 흙사랑 물사랑 시간입니다. 8월 호 첫 번째 소식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웹툰계에서 귀농을 소재로 다룬 만화 몇 개나 될까요? 도시소녀 귀농기라는 웹툰이 요즘 독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귀농의 고단함과 농촌 생활의 고민 등을 생생하게 그린 도시소녀 귀농기의 작가 이지은 씨를 흙사랑 물사랑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 더더욱 신경 써야 할 텐데요. 체력 보충과 건강 유지의 제격인 보양식 전문 식품 전복과 닭을 이용한 전복 닭죽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여름철 대표 보양식 먹고 다들 원기 회복하세요. 우리 공사 사보가 교보, 영풍, 예스24, 알라딘 등 전자서적에도 게재됐습니다. 그룹웨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 흙사랑 물사랑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직원들을 위한 드론 교육 영상과 KRC 청렴 캠페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와 SNS 그리고 홍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실 안혜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드론 비행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드론 비행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자원 기획처 김선우 대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자원 기획처 시설운영부 김선우 대리입니다. 우선 드론에 대한 구성품 소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론의 구성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드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기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드론의 본체가 있습니다.
그 옆은 이제 드론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 즉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드론 촬영을 하면서 화면을 볼 수 있게 필요한 그 태블릿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그 배터리와 그 케이블이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을 결합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론 뒷부분에 있는 카메라 보호대를 제거해 주시고 짐벌을 고정시키고 있는 마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배터리를 결합시켜 주시는데요. 이 넓은 면 쪽이 위로 가게끔, 넓은 면이 위로 가게끔 누른 본체에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펠러에 보시면은 이 회색 띠와 검은색 띠가 있는데요. 이 회색 띠는 여기 회색 화살표에 맞춰서 이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결합 방법은 눌러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또 검은색 띠는 검은색 화살표에 맞춰서 결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본체 조립은 끝났고요. 다음은 컨트롤러 조립입니다. 우선 태블릿을 이제 결합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태블릿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이제 크기를 벌려주시고 태블릿을 결합시켜주시고 눌러주시면은 이게 안 빠지게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태블릿과 이 컨트롤러를 연결시켜주는 이 케이블도 같이 연결시켜줍니다. 이 컨트롤러 뒷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USB 단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성품의 드론에 대한 결합은 이제 끝이 납니다. 네, 다음은 드론을 이륙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켜는 방법은 이 컨트롤러를 먼저 켜시면 됩니다. 켜는 방법은 이 전원 버튼을 2번 길게 눌러주시면 켜지게 되고요. 이 띠리릭 소리가 났으면 정상적으로 켜진 겁니다. 그 이후에 드론 본체의 이제 배터리 부분에 버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태블릿에 이 드론을 날리기 위한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드론과 이 태블릿이 이제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수동으로 드론을 날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쪽 45도로 조이스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프로펠러에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륙을 하고 싶으시면은 왼쪽 버튼이 이제 위아래로 이제 드론을 조종하는 버튼인데요. 살짝만 올려주시면은 이제 시동이 걸리면서 드론을 이륙하실 수가 있습니다. 착륙은 아래로 내려주시면 착륙이 가능합니다. 이제 계속 눌러주셔야 이제 시동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제 다 사용하시고 나셨을 때 끄는 방법은 켰을 때와는 반대로 기체를 먼저 꺼주시고 컨트롤러를 꺼주시면 됩니다. 아까 켤 때와 마찬가지로 2번 눌러서 본체를 꺼주시고 컨트롤러도 전원 버튼을 2번 길게 눌러주셔서 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왼쪽 버튼은 이제 드론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인데요. 이제 올리시면은 이제 화면에서 멀어지고 내리시면은 이제 화면에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좌우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드론 기체의 방향을 트는 건데요. 이렇게 돌리시면은 드론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 버튼입니다. 그리고 드론을
드론을 좌우로 움직이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버튼을 가지고 좌우로 이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뒤쪽 버튼, 요 이제 카메라 그 움직임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이거를 밀거나 당기시면은 카메라의 방향이 위아래로 조정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이제 찍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뒤에 이제 카메라 찍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찍는 버튼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이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면은 이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은 화면이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 버튼은 이 버튼인데 이거를 눌러서 동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보이죠? 위로. 이제 오른쪽 조이스틱이 이제 좌우 앞뒤로 오기 때문에 오른쪽 조이스틱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세요. 오늘 드론 비행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직접 날려보니까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작법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모두 한번 영상 보시고 따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김선우 대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가 평안 감사를 마치고 정승으로 부임받아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평안 감사로 가 있는 동안 그의 부인이 복록 남은 것을 모아 토지 300석 어치를 사두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박 교수에게 호소했다. 공예 부인께서 사신 땅은 제가 먼저 산 것입니다. 원주인이 약한 마음을 먹고 제게 땅을 팔고 나서 저도 모르게 그 땅을 또 공예 부인에게 판 것입니다. 박 교수는 깜짝 놀라 부인에게 물었다. 아니, 도대체 저희의 말이 무슨 소리인가? 제가 공예 복록 남은 것을 모아 토지를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미 사둔 땅이라니요. 그랬는가? 이것은 그대의 땅인 것을 우리가 잘못 샀는가? 그리고는 땅 문서를 내다 불살라버렸다. 아니, 당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땅 문서가 얼마짜린데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을 판 자를 찾아내 땅값을 다시 내놓으라고 해야겠습니다. 흥분한 부인을 보고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다. 부인, 비록 남은 복록으로 땅을 샀다고 하나 내가 관찰 사직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토지를 샀으니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소? 또 어찌 정승이 되어 백성과 송사로 이익을 다툴 수 있단 말이오. 그의 부인은 토지 구매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 또 높은 관직에 있는 박 교수로서는 거짓 사기로 토지를 판 사람을 찾아내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는 일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라의 정승으로서 그는 백성의 땅을 사들이고 그것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다. 박 교수는 관직에 재임하는 동안 우의정에 이르렀으나 그의 집은 몹시 비난하였다. 개동에 있던 그의 옛집은 마치 가난하고 권력 없는 선비가 살았던 집과 같고 다만 뜰 앞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 박 교수의 맑은 풍물을 생각나게 했다고 한다.